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면 개 손해받는, 정말로 손해를 받는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손해받는 것은 바로 외국어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거나 외국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나라 말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나라 말의 공통어,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태국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회 인프라적인 면에서 한국말이 아니고 그 나라의 말 또는 그 나라에서 공통으로 쓰는 말로 일을 처리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편함인지는 아직 한국에서 외국에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행 가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문화입니다. 사회 문화.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가서 생활을 하는 거랑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 거랑은 크게 달라요. 여러분이 일단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이 아니죠.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뭐 태국일 수도 있고 뭐 동남아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 나라마다 종교의 특성, 사회의 특성에 따라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 문화를 잘못 이해를 하고 실수를 할 경우에는 깜빵을 갈 수도 있고 야래다. 그리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받기도 하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회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좋은 인프라에서 사는지 모르세요.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조금만 떨어진 바다 건너의 일본만 해도 한국만큼의 인프라가 과연 좋을까? 저는 솔직하게 8년간 일본에 살면서도 조금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일본이 이 정도인데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정말 불편합니다. 자동차 없으면 못 움직여요. 조금 뭘 사러 가야 된다고 해도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뭐 조금 뭘 먹고 싶다고 해도 사회적인 인프라가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에서 그 편한 인프라에 적응한 여러분이 해외에 나갔을 때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원래 사귀었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술 마시고 싶을 때 못 먹고, 같이 놀고 싶을 때 못 놀아요. 요즘이야 뭐 카카오톡이 있거나 뭐 라인이 있거나 뭐 컴퓨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매일매일 만날 수가 없다는 외로움이 정말 많은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손해받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정보에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의 한계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첫 번째 말했던 언어직 있죠. 모든 그 사회에 살아가는 정보는 외국어로 들어옵니다. 한국어로 있을 때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신청해 주세요 라는 것이 한국어로도 나오는데 그걸 캐치 못할 때도, 한국어인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외국어인데 또 굉장히 캐치를 놓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언가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고 스스로가 챙겨야 할 제도 또는 뭐 여러가지 사회 인프라 정보 많이 놓쳐요. 거기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생각보다 월급이나 수입이 적다는 점입니다. No, God! 대한민국 120만, 160만 어떻게 이걸로 먹고 살까 하시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신입의 경우에는 일본도 보통 제조업, 신입 같은 경우에나 서비스업, 뭐 신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180만원, 160만원 이렇게 손에 쥐게 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더 벌까요? 신입 때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없는 것이 월급의 실정입니다. 물론 더 임금 자체가 높은 호주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 가면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억, 수천만큼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월급이 많은 만큼 그 나라는 세금이 높거나 물가가 높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딱히 높지 않는 월급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승진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승진을 하거나 조금 더 높은 커리어로 올라가는데 과연 현지인을 두고 외국인을 먼저 위로 시키는 평가를 좋게 편하게 해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현지인들보다 두세 배 좋은 실적을 만들거나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o, God! No, no, God! Oh, God! 현지인보다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한 포지션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상상했었던 그 나라가 현실로 다가가 살았을 경우 많은 괴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행을 가서 이 나라 정말 좋네, 공기 좋네, 문화 좋네, 사람 좋네, 음식 맛있네,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 해서 가서 살았는데 그게 과연 오래 갈까요? 여행은 단 길어야지 3개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많은 것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괴리를 느껴서 꿈을 꾸고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그날 가서 살았는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몇 주, 몇 달 후에 박살이 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해받는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로 차별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그 나라에 가면 차별을 받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일본으로 가면 한국인이라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가면 또 한국인이라고 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타 인종에게 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많은 손해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살면 손해받는 점 아홉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갔는데 평생 그 나라에 살 것이 아니고 나는 3년 후, 4년 후, 5년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외국에서 왔던 그 캐리어가 한국에도 살릴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스템이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했는데 나는 일본에서, 나는 미국에서, 나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5년간 했습니다. 한국의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거나 그 경력을 가지고 한국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회사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한국에서 경험 있어요? 그거 한국이랑 하는 게 다른데. 이럴 때 어떡할 건데요? 말해보세요. 어이가 없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받는 10번째입니다. 물론 이 10가지가 모든 것이 손해고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했던 커리어적인 문제는 충분히 더 좋게 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좋은 커리어로 이어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 많은 이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가 이뤄냈다라는 장래도 밝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거나 단기보다 조금 더 긴 시점에서는 여러분은 많은 시련과 걱정과 힘듦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용하였을 때 여러분은 성공한 외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외국에 살면 정말로 손해를 받는 10가지는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며 끝장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